안녕하십니까, 박훈탁입니다. 8월 1일부터 박훈탁TV가 28개 PPT 방송을 내보냈으나 제 모습이 나오는 방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영상 편집이 서투르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1984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1986년에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1989년 정치학 석사, 1993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그리고 경제사회학입니다. 귀국 후 세종연구소에서 한 2년 동안 있었고 건국대, 국민대, 경희대, 성신여대에서 시간 강사를 하다가 2000년 3월 달에 여기 경주 위덕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올해가 19년 차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 국제관계학과가 경찰행정학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몇 권의 저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으라 한다면 2012년 더난출판사에서 선인세 한 450만원을 받고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위험한 정치 경제학,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란 책인데 3,000부가 매진되어서 1,000부 찍었고 지금은 이북 인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기승천하던 종북좌파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70~80%를 넘나들던 문재인 지지율이 3주째 떨어져서 55%대에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국권의 방어력을 무너뜨리는 군사 합의서에 서명을 하자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시중 7개 시중은행들과 컨퍼런스 콜을 해서 대북 거래에 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사실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미국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관련된 종북좌파 인사들을 UN의 특별재판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문재인의 멱살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UN 특별재판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 특별재판소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사 CIA가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사가 보도한 김정은 처벌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년 전 김정남 암살을 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이를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즉 UN 재판소가 알려진 것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수년 전에 UN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그것만으로는 김정은을 ICC에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ICC에 회부하려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필 로버슨이라는 부국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계속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김정은 ICC 회부를 위한 안보리 표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오히려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ICC 이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최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된 전 유고슬라비아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대량 학살 책임자가 이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유엔 총회를 통해서 설립된 특별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다루는 유엔의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들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ICC 회부 노력과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다룰 국제법정을 유엔을 통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유엔 총회를 통해서 설립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를 통해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엔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어떠한 문제도 다룰 수 있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종북 세력에게는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미국이 한밤중에 북한산 물품을 환적하는 선박의 영상을 또 확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북 세력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문재인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섬찟한 보도는 문재인에 대한 인격 말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훈탁TV 23회 방송 문재인 임기 채울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 저널 문재인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의 유엔 총회를 거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습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다룰 특별재판소 설치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붕괴는 미국에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다룰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성을 그냥 흔들기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증권가의 시중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예고하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급격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불법 탄핵은 바로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개념과 관할권에 관해서 좀 알아봤더니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 학살, Crimes of Genocide, 인간성에 대한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그리고 전쟁 범죄, War Crimes를 저지른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기소하는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재판은 증거도 없이 또 증거를 무시한 재판이므로 박근혜의 인간성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기존의 국가사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법원이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개입을 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사법제도가 박근혜 재판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은 얼마든지 국제형사재판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재판이 엉터리란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시겠죠. 박근혜 재판에 명백한 오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 증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심 판결문입니다. 추징금이 0원이고 벌금이 200억 원이고 형량이 25년입니다. 뇌물사건의 경우는 추징금이 많으면 벌금과 형량이 증가하고 추징금이 적을수록 벌금과 형량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추징금이 없으면 벌금도 없고 형량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2심은 추징금이 0원인데 벌금이 200억 원이고 형량이 25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심 판결문은 국가수의 태블릿 PC 감정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태블릿 PC 감정서는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이 다운받지 않았다고 말했고 또 태블릿 PC의 위치 정보가
특검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훈탁TV 이슈 진단 1회 박근혜 탄핵의 명백한 오류 증거 4가지 증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2심 판결문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했고 2심 판결문을 무시해버린 국가수의 태블릿 PC 감정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이 박근혜 2심을 파기환송할까요? 문재인이 임기 만료된 대법원 판사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다 교체했습니다. 과연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이 박근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할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에 관련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에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그녀의 남편 심재한 변호사가 변희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희재 대표 등이 이정희와 이 심재환을 종북주사포로 단정한 것은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고 이정희 전 대표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에 대한 종북주사파 단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박근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가 합헌이라는 엉터리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대법원이 엉터리 법리를 동원해서 박근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서 박근혜 재판이 종결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라는 사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석탄을 밀반입한 종북 세력을 얼마든지 유엔 재판소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박근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인용하면 곧바로 ICC에 회부할 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특검과 특검보, 종편방송 기자들 외에 박근혜 불법 탄핵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ICC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 방송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나올 이슈 방담 2회 제목은 2020년에 미국발 글로벌 대공황을 격발할 또 다른 방아쇠 차입 대출입니다. 박훈탁TV 25회 방송 2020년에 미국발 글로벌 대공황을 미리 시청해 두시면 이슈 방담 2회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박훈탁TV 10회 방송 다음에 찾아올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기업 채권 시장이 방아쇠를 당긴다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의장을 지낸 자넷 옐렌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수석은행 감독관을 지내고 있는 다니엘 타룰로가 미국의 차입대출 시장에서 매매되는 CLO 즉 담보대출증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CLO 즉 담보대출증권은 2007년에 글로벌 주택거품을 붕괴시킨 CDO 담보부채증권과 아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의 기업채권 시장과 차입대출 시장이 미국발 글로벌 대공황의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며칠 후에 방송될 이슈방당 2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선물 매도로 여러분들이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